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은, 아니 히어로물에서 스파이더맨은 여러모로 매우 주목받는 존재이다. 스파이더맨이 최초의 히어로였던 것은 아니지만 히어로의 개인, 일상에 주목한 히어로는 스파이더맨이 최초였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은 일상의 너드함이 그의 히어로성을 부각시켜주는 매우 매력적인 장치였고, 그런 너드함은 우리 주변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즐긴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즐기는 것이 되었다. 이런 독특한 스토리를 지닌 스파이더맨은 코믹스에서 아주 많은 스펙트럼을 지닌다. 수많은 작가와 오랜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스파이더맨은 영화로 더욱 친숙하기 때문에 너드함과 비상함 외에는 사실 다양하게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린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의 히어로물을 즐길 수 있을까? 영화도 있고 비디오 게임도 있지만 여기 새로운 형태의 보드게임이 있다. 마블 챔피언스 카드게임 일명 맞다. 오늘은 코어 박스에 들어있는 히어로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맞닥의 히어로는 스파이더맨을 주목시켰던 것처럼 일상 모드와 히어로 모드를 지니고 있다. 일상 모드에서는 회복이나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반면 감시자가 없어진 빌런들이 날뛰게 해주고, 히어로 모드에서는 빌런과 직접 상대하는 만큼 도시에 위협이 거세게 몰아닥치진 않지만 빌런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리소스를 사용해야 한다. 스파이더맨의 일상, 피터 파커는 천재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 자원을 하나 생성해 소모할 수 있다. 코믹스에서의 피터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발명가이며 생화학, 물리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다.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웹슈터는 본 게임에서 일상 모드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자원을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1덱당 발생 자원을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카드이다. 스파이더맨의 히어로 상태에서는 천부적인 스파이더 센스를 활용해 빌런이 공격을 시도하면 먼저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이 게임에서 아주 티어가 높은 효과이다. 코믹스에서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 센스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반사적인 반응 신경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은 향상된 스파이더 센스라는 카드로 구현되어 1코스트에 불과한 비용으로 적의 조우 공개 효과를 무효화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도 상당한 수준의 밸류를 보여준다. 또한 공중제비나 거미줄 날아차기와 같은 신체 능력은 방사능에 오염된 거미에 물림으로써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신체 능력을 갖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거미줄을 활용하여 인력과 청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스파이더맨에게 작중 중요한 인물은 셋이 있다. 하나는 바로 적이자 동료이자 사랑의 대상인 블랙캣이다. 블랙캣은 처음 스파이더맨과는 도둑과 자경단의 관계로 마주했지만 블랙캣이 스파이더맨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면서 러브라인을 그리기도 하고 가장 밀접한 조력자 중 하나로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블랙캣의 포지션은 카드 효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플레이 효과로 카드 2장을 버리되 피터 파커와 밀접한 자원인 정신력 자원이 있는 카드라면 손으로 가지고 오는, 그리고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의 블랙캣은 동료임에도 이례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부수적 피해를 입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피터 파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이 숙모다. 메이 숙모는 피터 파커의 사실상 무한한 사랑의 대상인 부모와도 같은 존재이며 자신도 여유롭지 않으면서도 항상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적 지주이다. 이런 그녀와 함께라면 피터 파커는 언제나 새로 시작한 것처럼 말끔히 회복한 상태로 적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피터 파커의 일상 모드에서 회복력을 추가로 사나 제공해주는 능력으로 발현되었다. 세 번째는 스파이더맨의 숙적 벌처이다. 사실 스파이더맨은 오랜 시간 동안 연재되었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숙적이 벌처냐고 묻는다면 살짝 애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벌처는 반이나마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스파이더맨과 재밌는 그림을 많이 그려냈고,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피터 파커와 공학기술적 지식이 뛰어난 벌처의 다툼은 꽤나 중요한 볼거리이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코어 수준에서 숙적 관계로 남았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벌처의 딸 리즈가 피터 파커와 로맨틱한 관계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영화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코믹스와는 멀티버스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피터 파커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바로 퇴거 통지.
앞서 히어로가 아닌 일상에 주목하게 된 것이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다뤘는데, 바로 이 퇴거 통지도 스파이더맨에게 일반 대중이 이입하게 된 가장 우선적인 장치일 것이다. 다른 히어로들과 달리 스파이더맨은 매우 직접적으로 현실의 너드남이 겪는 고통을 겪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히어로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이 게임에서는 히어로로서의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하는 장치인 의무 카드로 이런 것을 표현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든 퇴거 통지 조우 카드를 만나게 되면 피터 파커의 모습으로 돌아가 당분간 빌런의 암약을 구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들의 다정한 이웃이 스파이더맨이라면 우리들의 우스운 빌런은 라이노다. 무대뽀 돌진이 특장점인 라이노. 튜토리얼 빌런 라이노를 살펴보자.